안녕하세요. 자료다 받으셨죠? 제 1편부터 봅니다. 1편부터. 추가적으로 나눠드린 프린트는 한 7개 정도 되는데 이쪽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내용들을 제가 OX도 있고 뭐 OX 아닌 것도 있고 반드시 보셔야 돼요. 내용 자체를. 이따 한번 같이 보는데 등기법은 테마 13개 하고 지적법 또한 10개 정도, 12개 정도 해가지고 오늘 진행을 하는데 뭐 일부 누락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 특강하면서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프린트 나눠드린 범위 내에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합니다. 제 1편. 식사들 다 하셨어요? 식사하시면 졸려. 어저께 올림픽 방송 보다가 2시에 잤어요. 2시에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데 6시에 일어났었는데 잠깐 눈 붙이니까 7시야. 아, 좀 더 자야 되겠다. 또 눈 붙이니까 8시에 부랴부랴 씻고 나왔어. 그 덕에 9시에 왔어요. 9시 10분에. 매번 이제 등기법 보시면 매번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매번 시험에 빠짐없이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매년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등기의 무엇이다? 효력이다. 효력.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눠져요? 효력에 따라서 2가지죠. 하나는 무엇? 전국 등기. 그 다음에 무엇? 예비 등기인 가등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는 바로 요거 전국 등기 효력 끝나서 바로 테마 2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는 일부러 요약을 해놓질 않았어요. 왜냐면 등기법 자체가 요약을 해서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 아니거든요. 등기법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하지 않고 그냥 쭉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쭉 이제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렸는데 가등기는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근데 작년도에 뭐가 나왔냐면은 지분만에 본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왔을 거예요. 작년도에 요게. 그래서 전국등기 효력에는 교재에 보시면 전체 몇 가지로 써 있어요? 7개. 7개로 써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보시면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더라 이겁니다. 오른쪽 보이죠?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는데 우리 등기에서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접수할 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 접수할 때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권 변동이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죠.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고 첫 번째 물권 변동적 효력이다. 물권 변동적 효력인데 언제 발생해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꼭 보셔야 될 것이 민법에서도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180 몇 조? 6조. 법률 행위에 의한 거하고 180 몇 조? 7조. 법률 규정에 의한 거. 그래서 오늘 추가 자료로 나눠드린 거 하나 있어요. 그거 잠깐 보세요. 1번에 보시면 의뢰, 건물을 갑이 경납받아. 경납 때문에 완납했죠? 그러면 갑업부로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그럼 1번 OX, X. 2번 증여계약의 취소에 의한 소유권의 복귀. 그러니까 계약을 이제 우리가 해제를 하게 되면 등기 없이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매도인에게 복귀된다 이거예요. 복귀. 이따 뒤에 또 나오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2번은 O. 3번에 뭐가 눈에 보여야 돼요? 신축. 등기 없이도. 그 다음에 4번도 3번이나 똑같은 거죠. 건물을 무엇했을 때? 신축. 누가? 을이.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을한테 있더라 이겁니다. 을하게. 갑에 있지 않다. 그럼 OX. 을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신축했네. 그죠? 갑이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갑에 있더라 이겁니다. 갑에 있지 않다. X. 5번 수용.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죠? 그러면 O. 등기 없이도. 그 다음 밑에 경매도 마찬가지고. 6번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죠. 등기 없이도 그러니까 등기 전이라도 O. 7번이 2번하고 어떤 거 2번하고 같은 거죠. 매매계약에 취소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말소 전이라도 갑은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되더라 이겁니다. 5. 8번 수용을 했는데 결국은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공탁이 되지 않았죠. 보상이라든지 공탁이 없으면 소멸한다. X. 9번 존속기간 만료.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등기 없이도 지상권 소멸하죠. X. 등기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10번 피담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모두 등기 없이도. 11번 건물의 신축, 분묘기지권, 상속에 의한 상속, 법정 저당권의 취득은 등기 없이도. 그 다음에 12번이 이제 민법에서 하나 개정된 거죠.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구분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해야 돼요? 없이도? 등기 없이도. 원래 이게 이제 민법에서 개정이 한번 된 거예요. 그래서 12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증여하고 그 다음에 뭐야? 취득시효. 그 다음에 뭐야? 특정 유증. 요 세 가지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증여는 계약이잖아. 등기 요하죠. 취득시효도 등기해야 될 것이고 특정 유증도 등기를 요하더라 이겁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요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이행 판결. 요 네 가지. 그러니까 요 네 개에다가 요거는 등기를 요하는 거잖아. 근데 1번부터 12번은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OX. 그러니까 요것만 정리하셔도요. 민법에서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물권법에 나오는 내용이잖아. 어? 뭐 2차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2차만 보시는 분들은 민법 강의를 뭐 별도로 듣진 않으셔요. 어차피 2차만 공부해서 떨어질 확률은 적으니까. 어? 2차 100명 중에 몇 명 정도 떨어져요? 2차만 보시는 분 중에는 1명에서 2명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2차만 보시는 분들 중에는 100명 중에 1명, 2명, 10명까지 10%까지 떨어지지는 않아요. 2차만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차피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중개사법이라든지 여기서 점수를 많이 얻고 하니까 웬만큼 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1, 2차 보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민법에 물권법이 안 되면 등기가 안 될 거라. 이거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도 틀린다고 하면 민법이 안 되는 거죠. 물권법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11번까지는요.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민법에 나왔던 기출조문이에요. 1번부터 12번까지는 똑같이 나오는 거 똑같이. 여기서 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찝어가지고 이게 O냐 X냐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 이거. 이해하셨죠 요거? 그래서 물권 변동적 효력하면서 당연히 뭐도 보셔야 돼요. 요거 같이 보셔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대항력이 있더라 이거 대항력. 대항력에는 뭐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권, 환매권, 임의적 기대상. 지류는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존속기간도 마찬가지고 신탁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신탁등기도 대항력.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무슨 효력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형식적 확정력이 있더라 이겁니다. 형식적 확정력이 있는데 이 형식적 확정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얘는 후등기를 저지한다 해가지고 후등기 저지력이다 라고 하는데 이 후등기 저지력은 우리 그 첫 번째 페이지에서도 존속기간의 만료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얘는 후등기 저지력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즉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등기 없이도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그것을 등기부상에서 무엇하지 않으면 말소하지 않으면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해야 된다. 이것을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점유적 효력이다. 점유적 효력이 있는데 이 점유적 효력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그래요? 취득시효기간 단축의 효력이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얘하고 차이점 뭐 얘는 20년이고 얘는 등기부 시효 취득은 10년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공신력을 무엇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하고 그래서 일곱 번째. 그 시험에서는 얘네들만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단독적으로 시험에 나오질 않아. 얘네 네 개는 시험에 단독적으로 나오지 않고 시험에 나오더라도 지문상에 등장하는 거죠. 대항력이 있다. 그 다음에 뭐 형적 합격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근데 얘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 얘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은 6번. 6번이 바로 뭐예요? 순위? 6번하고 7번이 돼야 되는데 여기 6번은 순위 확정력이라고 보자고. 순위 확정력하고 7번이 바로 무엇이다? 7번이 권리 추정력이더라. 권리 추정력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장 1장에서 총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얘예요. 근데 요즘에는 얘는 워낙 난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추정력하고 등기 유효권 있죠? 중간 생략 등기라든지 모두 생략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 좀 나오는 추세긴 하지만 효력에서는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순위 확정력에 보시면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등기한 순서에 의하고 같은 구일 때는 순위 번호고 다른 구일 때는 접수 번호고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의하고 회복등기의 순위는 종전순위인데 회복등기 순위에 의한다라고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할 때는 뭐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즉 순위가 가등기 당시로 소급되죠. 그러나 물권 변동은 소급되지 않는다. 일곱 번째,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이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건물 등기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한 등기는 당연히 접수 번호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6번에 순위 소급뿐만 아니라 물권 변동도 소급된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7번은 순위 번호인데 접수 번호인데 순위 번호로 많이 나오고 5번은 회복 등기의 순위는 종전 순위인데 회복 등기 순위에 의한다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 됐죠? 가장 쉽게 나올 때가 2번이에요. 같은 구일 때는 접수 번호, 다른 구일 때는 순위 번호라고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순위 확정력에서 이 나열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나열하는 문제는 뭐야? 나열하는 문제는 여러 개의 등기가 주어져 부등호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등호 표시하는 거. 그래서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는 거지 항상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꼴이 되는 거야. 이해하셔요? 자, 2016년에 전세권 등기가 돼 있었어. 그 다음에 2016년에 저당권이 이렇게 있었어요. 얘는 순위 번호가 10번이고 얘는 순위 번호 1번이고 얘는 순위 번호 2번이야. 그럼 얘하고 얘는 어느 게 더 빨라요? 얘가 더 빠르잖아. 근데 2017년에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가 돼 있었어요. 여기 A고 얘가 B고 얘가 무엇이다? C야. 순위 어떻게 나열해야 돼요? A 이꼴 C 이렇게 B가 돼야 된다. 이거 이렇게. 공부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한다. 네? 부기등기 순위 얘는 부기등기잖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니까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와 가는 거니까 같은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가등기를 하고 후에 무엇을 했어요? 본등기를 했어. 그래도 순위는 어때야 돼? 그래도 이 꼴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박스 예전에 우리 한번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었죠? 이렇게 박스 딱 주어지고 한 6개 주어져. 그리고 여기는 2015년 주어지고 3개는 한 2016년 주어지는데 2015년에 한 것을 이것에 2016년에 저당권이 있다라든지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있다라든지 여기 가등기 했는데 이때 무엇을 했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특강할 때 이런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나올 때는 그냥 말로 나오는 거고 어렵게 나올 때는 이렇게 이 꼴을 찾아내야 된다 이거죠. 요거를. 요건 두 개예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는 거하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두 개가 이 꼴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2000 이렇게 해서 그냥 보자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권리 추정력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추정력은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없다? 민법의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얘는 주로 이제 무엇에 의한다? 학설이라든지 판례에 의존하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추정력의 정의가 바로 뭐예요? 등기가 있으면 이에 무엇하는? 등기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실체 권리 관계가 존재케 하는 효력,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얘를 추정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등기부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모두 적법 추정이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간단하게 봤을 때 쉽게 나올 때는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하고 인정되지 않는 것 하게 되면 보통 추정력은 종국등기 효력이잖아. 그러니까 종국등기에만 인정이 되고 어디에는 가등기, 가장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이 되고 어디에는 사실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 명의의 등기라든지 허무인 명의의 등기도 역시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고, 그 등기 원인에도, 그 등기 절차에도, 그 등기 그 권리 변동 당사자 간에도 전부 다 뭐가 인정이 돼요? 적법 추정이 인정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원래 이 세 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게 가장 많이 나오더라. 이 추정력은 민법에서도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민법 공부하면 추정력도 맞출 수 있는 거 사실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추가 자료로 나눠드린 거 하나 보세요. 20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20개. 추가 2 해가지고 권리 추정력이 있는데 20개의 OX가 있어요. 요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벗어나지 않냐면 지금까지 26년 동안 민법에서 추정력은 이거 이상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 이상 나온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민법에서 나오면 이거 맞추면 되고 등기에서 나오면 요 지문으로 그냥 맞추면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건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되죠. 근데 건물을 신축한 자가 따로 존재하면 추정력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권 보존 등기는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돼요. 그냥 그 자체로만 추정력이 인정이 될 뿐이고, 그래서 1번에 뭐가 써 있어요?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거죠.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추정력은 깨지고, 3번 등기된 권리는 등기 명의자에게 있을 것 추정된다. 만약에 등기가 누구 명으로 되어 있어요? A명으로 되어 있으면 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이거야. 5.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 깨지는 것은 아니다. 5. 그 다음에 원인과 절차에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서 6번이 뭐냐면 원인과 절차.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면 당연히 뭐를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죠. 그럼 허가를 받았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겠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농지도 마찬가지고,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증명해야 되잖아. 근데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했다라는 거지.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얘는 적법한 경매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예요. 그 원인, 절차에도. 7번 등기 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할 때는 사망자 명의의 등기 신청을 하더라도 추정력은 가질 수 있어요. 5. 그 다음에 전 소유자가 실제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재 등기 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은 추정되지 않는다. X. 현재 소유자에게 추정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제3자에게도 추정력이 인정돼요. 범위가, 인적 범위가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
3자에게도 그러지 아니한다니까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 똑같은 거네요. 전 소유자 O. 11번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됐다. 권리 소멸에 대한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다. O. 1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는 그 회복 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 어차피 회복되지 않아도 추정력 인정이 돼요. O. 그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그러니까 될 수 없다니까 X. 11번 소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추정력은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마지막 줄에 소유권 이전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되면 추정력은 깨진다. X. 그 다음 15번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가등기의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다. 17번 이게 바로 16번이 절차죠. 절차. 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검인계약서 등이 등기 당시에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O. 17번 권리에는 인정되지만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O. 담보물권의 등기가 있으면 담보물권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O. 19번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현재 등기상의 명의인에게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도 과거에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깨진다. 점유의 추정력은 배제된다. O. 20개 정도 있죠. 요거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요것도 1번부터 20번까지가 26년 동안 민법에서 나온 추정력에 대한 기출 지문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등기법에는 대부분 어떤 게 많이 나와요? 가등기, 사실의 등기, 점유의 추정력. 이 세 개가 거의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요거예요. 그래서 종국 등기의 효력은 가장 쉽게 나올 때는 뭐야? 이렇게 박스 딱 주어지고 7개 써놔. 7개. 뭐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 인정한다. 그럼 틀린 것들이잖아. 그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OX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니은, 리을, 미음, 비 이렇게 골라주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 있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추정력이야. 쉽게 나오면은 얘예요. 이거 나오면 민법에서 맞추면 되고 전체적으로 또 한 번씩 물어볼 수도 있고 다음 중 종국 등기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추가 1번하고 추가 2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고 1페이지 이렇게 해서 그럼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른 거 보시면은 다 있는데 뭐만 하나 보시면 되면 등기 절차에 적법 추정해 갖고 1, 2, 3 있죠? 2번에 보시면 뭐가 써 있어요? 분배농지 상환 완료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됐다 이겁니다. 그 당연히 농지 분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 맨 밑에 줄에. 그것도 같이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나와요? 두 번째로는 가등기더라 이겁니다. 가등기. 우리가 15회 때부터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 15회 때부터 26회까지 15회부터 26회까지는 요 가등기 자체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가등기 자체가. 그래서 가등기는 가등기 대상에 대한 거하고 가등기 신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첨부 정보. 가등기 할 때 첨부 정보 어떤 거 제출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가등기 신청, 첨부 정보. 그 다음에 가등기의 무엇? 효력.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해서 무엇 할 때 본등기 어떻게 할 것이냐. 응?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본등기 했을 때 중간 처분의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직권말소할 것이냐. 내버려 둘 것이냐.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말소가 되는 것이고 양립할 수 있으면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양립할 수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직권말소가 되는 거고
양립할 수 있으면 후순위로 있는 거죠. 후순위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죠? 후순위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의 보세요. 의.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물권 또는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여 청구권을 보존하고자 할 때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등기를 무엇이라 한다? 얘를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건 보세요.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 요건에 1번에서는 이제 쭉 보시면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 자, 설정, 이전, 변경. 여기서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말소일까요? 멸실일까요? 말소겠죠? 멸실 등기는 가등기 할 수가 없잖아. 건물 멸실됐는데 뭘 가등기를 해. 그러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렇게 써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요. 공동신청이에요. 왜냐하면 청구권이라는 것은 언제만 존재해요? 등기 청구권은 공동신청에만 존재하는 거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뭐가 없는 거예요? 보존이 없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즉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지권, 임차권. 그러니까 본등기를 할 수 있으면 다 가등기를 붙일 수 있는데 1번에서 하나 핵심은 요거예요. 환매 특약. 환매 특약의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환매 특약의 가등기는 안 돼요. 왜냐하면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청구권이 없는 거야. 보존할 청구권이 없으니까 얘는 가등기가 안 돼요. 그런데 환매권은 뭐가 가능해요? 양도할 수 있죠. 환매권 이전 등기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전 등기니까 청구권이 있어 없어? 있죠.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무엇은 가능하다? 가등기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무엇일 때?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라고 써 있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뭐를 보셔야 돼? 종기부 또는 무엇은? 종기부 또는 해제. 해제 조건부는 가등기 붙일 수 있다 없다? 어차피 소멸하는 거니까. 그죠? 도래하면 소멸되는 거죠. 성취되면 소멸하는 거, 권리가 소멸하는 거니까 종기부라든지 해제 조건부는 가등기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부하고 정지조건부. 거기다 이제 뭐를 써놓으시면 돼? 종기부하고 해지조건부를 한다. 여러분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조건과 기한 붙이죠. 조건과 기한 공부하죠. 조건과 기한에도 뭐를 붙일 수 있어요? 가등기 붙일 수 있다 이거예요. 조건과 기한에도 뭐를 붙일 수 있다? 가등기 붙일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대상. 가등기 대상에서 첫 번째.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는데 그 청구권이 어떤 거 한해서만? 채권적 청구권에 한해서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붙일 수가 없는 게 우리 전 시간에 바로 앞에 매매계약을 해지하면 물권은 자동적으로 매도인에게 복귀하니까 굳이 가등기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등기 원인의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에는 보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뭐가 필요 없다? 가등기 붙일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존의 가등기는 안 돼. 왜? 역시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의 가등기도 역시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처분 제한의 등기는 촉탁 등기잖아.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청구권이 없어. 항상 우리가 요 가등기는 이 청구권을 보존하는 거잖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는 것인데 등기 청구권은 반드시 어떤 경우에만 존재해요? 공동 신청의 경우에만 존재하는 거야. 등기 청구권이 뭔지 아시죠? 야 내놔 이거잖아. 그럼 단독일 땐 있어 없어? 단독일 때는 없어요. 촉탁일 때도 없어요. 이 청구권 자체라는 게. 그래서 단독일 때는 가등기를 못 붙이고 상속에 가등기 안 되는 거잖아. 어차피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내 거잖아. 촉탁도 안 되고. 그거 기억하시고요. 4번이 말소 등기의 가등기인데 좀 전에 보세요. 가등기는
채권자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능하더라 이거야. 물권자 청구권 안 되고. 그래서 요 말소등기 쪽에 잘 나와요. 보시면 대표적인 예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면 그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권 소멸 청구권이라고 하는 뭐를 갖는다? 채권적 청구권을 갖는다 이겁니다.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이겁니다. 다만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되고 이때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물권전 청구권을 갖는데 이것은 뭐가 안 된다? 가등기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는 물권전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요거를 빼버려요. 물권 청구권을 뺀다고.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허용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이거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앞에 근저당권하고 그 다음에 뒤에 매매 요거 매매계약 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가등기 이전 돼야 한대요. 가등기 이전은 되죠. 요거 형식은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등기에 무엇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뭐도 가능하다? 가등기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가등기에 뭐라 그래요? 얘를 가등기의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될 것이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어요?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하는?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 분해, 등기는 허용된다 이겁니다. 처분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하는 거? 본등기라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본등기를 무엇하는? 금지하는 가처분해 등기는 X 몇 호?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더라 이겁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다음에 가등기의 효력에 보시면 이 가등기는요. 가등기 자체로는 이런 효력이 없죠.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다 없다? 물권 변동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죠? 얼마든지 뭐가 가능해요? 처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C도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뭐도 가능해요? 가등기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 위에 이미 뭐가 또 되어 있어요? 가등기 되어 있는 상태잖아. 여기도 가등기, 여기도 가등기. 이걸 뭐라 그래요? 이중의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중의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된다 안 된다? 된다. 왜냐하면 물권 변동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처분할 수도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가등기 대상에서는 신경 써 2번하고 3번 보존하고 처분자 왜 안 돼요? 청구권이 없으니까. 말소등기에서 뭘 조심해야 돼?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는 거냐? 채권적이냐? 그 구분해서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만 가능하고 가등기 가능하고 이중의 가등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기부하고 정지조건부에 한해서만 종기부하고 해지조건부는 안 된다는 거. 대상하고 대상이 아닌 것 중에 대상의 중에 마지막 줄에 7번에 뭐가 써 있어요? 가등기권자가 몇 명일 때, 수인일 때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는 할 수 있으나 전원 명의에 의한 본등기는 1인이 전원을 위한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왜요? 그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돼. 그 의사가 반영 없이 1인이 전원을 위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 가등기 신청. 원칙은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신청이죠. 원칙은 공동이더라.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등기법상에요. 등기법상 유일하게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가등기야. 그럼 왜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가능하냐면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 변동 조율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승낙서 써줄 테니까 네가 가서 내가 승낙서 써줄 테니까 네가 가서 혼자 해서 가서 해라 이거야. 근데 전세권 등기는 설정자가 내가 승낙서 써줄 테니까 네 혼자가 안 해줍니다. 못해. 오로지 뭐만 가등기만 의무자에 뭐를 첨부해요? 승낙서를 첨부해서 등기할 수 있고, 또한 보통 우리가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자에 뭐를 첨부해야 돼? 승낙서 첨부해야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건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가등기 말소는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명의인에 뭐를 첨부하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유일하게 가등기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따 뒤에 나올 거예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하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때 허가 받을까 안 받을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가등기 할 때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요? 받을까 안 받을까? 에이, 가등기 할 때 허가 받아야죠. 왜 받아요? 법에서 받으라고 했으니까. 예약을 포함하라 그랬잖아. 예약을 포함하는 거잖아, 허가는. 어?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 예약, 유상계약이고 예약을 포함하자 이거잖아. 그러니까 가등기 때 허가 받는 거야. 그럼 가등기 때 허가 받았으니까 언제는? 본등기 때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더라. 이거 본등기 때. 맞아요? 가등기는 명령에서도 가능해요? 법원의 명령에서도 가능하잖아. 어떤 경우에? 적극적 부당, 소극적 부당. 어? 근데 적극적이 뭔지 또 소극적이 뭔지 모르죠 또? 적극적 부당이에요? 소극적 부당이에요? 적극적 부당은 실행이 부당한 거고 소극적 부당은 각하가 부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각하가 부당했을 때 이의 신청하면 법원에서 얘 그거 결정 내려야 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의 순위를 앞서 순위가 생기면 안 되니까 순위를 보존하기, 각하 결정된 등기에 대해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를 내릴 수 있어요? 가등기 명을 내릴 수 있잖아. 우리가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2개 내릴 수 있잖아. 가등기 명령, 부기등기 명령. 그럼 결국 누가 죽여요? 말소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밖에 없어. 절차 자체가. 그 다음 결정한 후에 내릴 수 있는 것이 말소 명령하고 기록 명령이더라. 그래서 명령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명령이 아니잖아. 4개밖에 없다니까. 그러면은 좀 전에 2번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것은 단독 신청.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것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무슨 등기는? 임차권의 등기는 얘는 뭐예요? 직권, 단독. 찍지 마세요. 뭘 단독 나오고 직권 나오고. 아니 이거 민법에서 안 배우셨어? 아니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해줘야 되는데 임차인이 못 받으면 어디 가서 법원 가가지고 임차권 등기해달라고 신청하잖아. 그럼 법원에서 이제 판단해가지고 촉탁을 하잖아. 얘는 뭐예요? 촉탁이야.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이게 보니까 지난주에 문풀할 때 한 거네. 가만히 보니까 목요일 날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요. 그것을 기초로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대.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임차권 이전 등기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문풀의 마지막 문제잖아.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사실은 민법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다시 명령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명령 아니에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가등기는 단독.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촉탁. 첨부서면 보세요. 매매 계약서, 매매 예약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 제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단독으로 할 때는 등기 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보통 가등기 할 때 등기 필증을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제출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2번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해서 단독으로 하는 거죠. 이럴 때는 뭐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기 필증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3번 농지를 취득할 때 증명해요? 할까 안 할까요? 농지를 취득할 때. 아니 여러분들 공법 공부 열심히 안 하시나 보네. 공법에서 허가 배워 안 배워? 허가 배우죠? 농지 배워 안 배워? 등기법에서 배우라고 패스하진 않을 텐데. 농지를 취득한 게 아니잖아 가등기는. 어? 농지 취득자면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가등기 당시에는 언제 제출해야 돼요? 본등기 할 때 제출하면 돼. 다만 허가는 받아야 된다니까. 그럼 언제는 허가 안 받으면 돼요? 본등기 때 안 받으면 돼. 이해하셨죠 요거? 농지도 시험에 잘 나와요. 등기법 문제. 토지거래 허가도 시험에 잘 나오고. 근데 얘는 어차피 2차 공부하잖아. 공법에서 다 한 번씩은 다 다루는 내용 아니겠냐 이거죠. 네요. 검인 받아 안 받아요? 그러니까 4번은 지문이 긴데 농지는 첨부하지 않는구나. 그 대신에 본등기 때 첨부를 해야 될 것이고 허가는 가등기 때 받는구나. 언제 안 받아요? 그럼 본등기 때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지. 검인은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그럼 가등기 때 검인 안 받았으니까 본등기 때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인감. 인감. 따져봐야 돼. 뭘 따져봐야 돼요? 소유자이면서 무엇이면 의무자면 인감 첨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매매인 경우는 인감 제출하라는 소리예요. 왜? 가등기 의무자가 소유자잖아. 그죠? 가짜가 붙었다고 제출 안 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이면서 걔가 의무자면 그게 본등기든 가등기든 뭐를 제출해야 된다?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이거.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이거. 됐죠? 그럼 실행 어디다 해야 돼? 가등기는 해당 구에다 해야지. 왜? 소유권이면 갑구에다가, 소유권이 아니면 울구에다가, 주등기로 부기등기로 본등기 여부에 따라서. 어? 우리가 가등기를 해당 구에 할 것이냐, 이거를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는 결과적으로 무엇에 따라서 본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본등기를 갑구에 하면 가등기도 갑구에다가, 울구에다 하면 울구에다가,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를 주등기로, 부기등기로 하면 부기등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잖아. 그럼 이것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주등기로 하는 것이고,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등기 하는 것은 부기등기로 한다 이거예요. 효력. 효력. 실체법상 효력은 없다 이겁니다. 그죠? 얼마든지 부동산 무엇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다 이겁니다. 2번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4번에 이제 뭐가 나와요? 가등기에 의해서 이제 무엇을 해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무슨 등기를 해놨어요? 가등기를 해놨어. 이 상태에서 C 앞으로 소유권이 무엇이 됐다? 이전이 됐더라 이겁니다. 얘가 가등기 당시에 뭐가 돼요?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본등기 할 때는 요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뭐가 된다? 의무자가 돼야 된다. 얘는 의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랑 한다라고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이럴 때 얘가 가등기, 얘 앞으로 등기를, 그럼 얘 앞으로 가등기를 하게 되면 얘한테 가등기 필증을 줄까 안 줄까요? 가등기에도 권리증은 교부해 주잖아. 가등기 필증 얘한테 주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본등기 할 때는 B가 가지고 있는 가등기 필증을 제출해야 돼요. A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증을 제출해야 돼. A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증을 제출해야죠. 왜? 등기 권리증은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예요.
의무자가. 얘가 의무자가 아니잖아. 얘가 의무자잖아. 그래서 가등기 필증이 아닌 무엇을 제출해야 된다? 본등기 필증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지문에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조심할 것은 얘는 무조건 얘랑 본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A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이 있으면 B 앞으로 이번에는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가 격려된 상태에서 C 앞으로 소유권이 무엇이 됐다? 이전이 됐다 이겁니다. 그럼 얘가 가등기 당시에도 뭐가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되겠죠. 얘 무엇을 해요? 본등기를 해. 그럼 누구랑 하면 돼요? 얘는 본등기는 A를 상대로 해도 되고 C를 상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얘만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경우에는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를 상대로 해도 되고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해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지문 나올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는 본등기 당시에 의무자다 그럼 의심하지 마시고 소유권이 아닐 경우에만 의심을 하셔야 돼. 근데 또 하나 이제 뭐가 있어요? 이번에는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를 했는데 역시 C 앞으로 소유권이 무엇이 됐다? 이전이 됐더라 이겁니다. 역시 얘도 본등기 누구랑 해요? A 또는 누구랑 한다? C랑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근데 본등기에서 가장 핵심은 요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가등기권자가 수인일 때 자기 지분만을 무엇 할 수 있다? 본등기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보세요. 1번에 보시면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할 때의 소유자이며 소유권이 이전돼도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이제 조건이 붙어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할 때만이야. 근데 만약에 시험에 이러한 전세권이라든 저당권이 나오면 얘랑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 그럼 틀리는 거야. 얘는 살아 죽어요. 얘가 본등기에도 얘는 살아. 얘는 죽어요. 얘는 죽어. 양립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보통 A하고 B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둘이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A가 무엇 할 수 있어요? 사망할 수도 있고 또 누가? B가 사망할 수도 있고 또 둘 다 사망할 수 있죠. 여기서 A-랑 누구랑 가서 하면 돼? B랑 하면 되고 A랑 B-랑 하면 되고 A-랑 B-랑 하면 돼요. 여기서는 A에서 누구로 넘어가요? A에서 B로 넘어가고 A에서 누구로 넘어가요? B-로 등기 넘어가고 여기서 A에서 또 누구로 넘어가? B-로 넘어가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상속 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잖아. 얘가 사망했어. 본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냥 A-랑 어떻게? 둘이 가서 그냥 본등기를 하면 돼. 얘 앞으로 뭐를 할 필요 없다라는 거. 우리가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상속 인에 의한 등기 신청의 가장 핵심은 상속 등기를 안 한다라는 거죠. 얘 앞으로 상속 등기를 안 하고 둘이 가서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거꾸로 얘가 사망하면 거기 상속인 A-가 있겠죠. A랑 누구랑? B-랑 가서 그냥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사망하면 A-랑 B-랑. 그래서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도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2번에 뭐가 쓰여 있어요? 권자가 사망한 경우. 3번에 뭐가 사망한 경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있잖아. 읽어보시면 다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다라는 말이 꼭 써 있어요.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오면 틀려? 상속 등기 해라 그럼 다 틀린 거예요. 원인서면에서 보시면 매매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고요. 원인서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등기필증 첨부해야죠. 어떤 거 첨부해야 돼? A 거, B 거. B가 가등기하고 받은 거 첨부를 해야 돼. A가 기존에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거. 기존에 A가 권리를 취득한 거. 그리고 왜 A 거를 제출해야 돼요? 걔가 의무자니까. 항상 등기필증 누가 제출하는 것이다? 항상 등기필증은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야. 의무자가. 그 다음 허가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이제 허가는 본등기 때는
가등기 떼어가 받았으니까 본등기 떼어가 안 받고 농지는 첨부하지 않았으니까 첨부하고 거민 안 받았으니까 거민 받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 7번은 뭐야? 가등권자가 수인일 때 자기 지분만에 본등기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7번, 8번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근데 그러면 8번에 1번에 중간에 보시면 일부 가등기권자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코드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이니까 7번하고 8번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공동 가등기권자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근데 2번의 마지막 줄에 뭐라고 인감을 첨부한다고 써 있죠. 근데 봐봐요. A가 3분의 2고요. B가 3분의 1이야. 그럼 누구 거에 인감을 첨부해야 될까요? A 거, B 거. 원래 아무것도 없으면 2분의 1, 2분의 1이잖아. 균등하면. 근데 B가 3분의 1이고 A가 3분의 2죠. 그럼 지분이 감소한 사람은 누구야? B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를 첨부해야 된다? 인감 첨부를 해야 돼요. 얘는 첨부할 필요가 없고 얘는 권리를 좀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지분이 감소되니까 B에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등기 신청서에는 가등기권자 전원사에 작성된 실제 지분 비율을 증명하는 서명과 실제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가등기권자에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3번은 가등기 이전된다라는 소리예요. 형식은 어떻게 한다? 가등기 이전은 부기등기로 하자 이겁니다. 부기등기로. 판결에서 가장 핵심은 1번이에요. 1번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판결 주문에 매매 예약 완결 일자가 있으면 뭐를 써라? 그 일자를 원인 일자로 기재하고 판결 주문에 매매 예약 완결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원인은 확정 판결이고 원인 일자는 뭐를 쓴다? 선고 연월일. 선고 연월일을 기록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본등기 시의 효력 보세요.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순위는 소급되고, 그죠? 물권 변동은 소급되지 않고. 2번 양립할 수 없으면 다 죽는다 이거. 누가 죽여요? 직권 말소하더라 이겁니다. 오른쪽 가등기 말소부터 볼게요. 공동이죠. 원칙은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누가? 가등기 명의인은.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따라서 가등기 명의인에 뭐를 첨부하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3번은 뭐예요? 3번. 얘가 본등기를 하는데 본등기를 하지 않고 B가 가등권자 B가 요 B가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이 가등기는 혼동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누가 말소해야 돼요? 자기가 가서 말소해야 돼. 혼동에 의한 말소는 단독이다. 단독. 그 다음에 3번 명의인의 표시. 우리가 요 등기 명의인 있죠. 이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것은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의무가 없어요. 근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다른 등기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직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직권으로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해주고 등기를 넘겨주잖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소증명 정보를 제공하니까 의무자가. 그죠? 근데 여기서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무엇하는 경우 있어요?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면 세 가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무엇할 때? 말소할 때는 증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가등기 무엇하는 경우? 가등기 말소하는 경우. 그 다음에 멸실등기하는 경우. 멸실등기라는 이 경우에는 뭐를 생략해요?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못하고 생략하고 그냥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냐면 얘가 주소가 화곡동이에요. 얘가 주소가 B가 주소가 화곡동이야. 근데 어디로 바뀌었어? 신월동으로 바뀌었어. 그럼 얘가 화곡동에서 신월동 주소 바뀌어야죠. 여전히 등기부상에 뭐로 돼 있어? 화곡동으로 돼 있잖아. 안 바꾼 상태잖아. 이 상태에서 B가 자기 등기, 이 가등기를 무엇하고자 한다? 말소하려고 그래요. 에? 그러면 주소를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말소 등기 한다 이거야. 그 대신에 증명해라 이겁니다. 변경 사실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위에 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기해서 뭐를 했어요? 본등기 했어. 그러면 얘네들을 뭐라 그래요? 중간처분등기라고 하죠.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중간처분등기는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이겁니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얘는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는 다 산다. 왜 다 살아요? 다 양립할 수 있으니까. 다 죽고 다 살고 얘네들은 근원만 죽어. 용의물권하고 임차권만 용의물권하고 임차권만 죽는다 이겁니다. 사니까 얘랑 본등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를 했는데 용의물권, 임차권, 저당권도 설정해줬어. 중간에 그 등기부 잠깐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1번에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를 B 앞으로 딱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세권 등기를 해줬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관없잖아. 전세권 등기 해도. 또 저당권도 가능하고. 이것도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때 얘가 뭐를 했어요? 본등기라고 하는 저당권 등기를 했단 말이야. 그냥 후순위로 남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얘는 1번의 전세권. 시험에 나왔던 문제.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를 했어요. 누구 앞으로? B 명의로. 근데 2번에 갖고 전세권 등기 돼야 안 돼. 전세권, 얘 가등기는 아직까지 얘가 이 전세권의 가등기는 전세권 취득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중의 전세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C. 3번의 저당권. D.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가 뭐를 했어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했으니까 얘는 양립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죽는 거예요. 얘는 양립할 수 있죠? 그냥 후순위로 살아남는 거예요. 다 죽고 다 살고 용의물권 임차권만 죽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 후 본등기 했을 때 중간에 처분된 저당권은 직권말소한다. X가 되는 거예요. 네?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전세권 등기는 죽는다지. 누가 죽여요? 직권으로. 저당권은 살고. 쉽게 외우면 돼. 다 죽고 다 살고 근원만 죽어. 민법에도 나와요. 근데 민법에서는 뭐만 나올까? 사실은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의해서 민법에도 중간에 낀 놈 나오잖아. 이 중간에 낀 놈들이잖아. 얘들은 중간에 낀 놈이잖아. 죽는다 이거예요. 양립할. 근데 죽는 게 죽는 게 아니라 양립할 수 없으면,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하면 죽고 하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뭐야?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등기를 해도 유일하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후 본등기를 했다. 중간 처분의 등기로서 직권말소할 수 없는 것 뭘 찾으면 돼요? 요거 찾으면 돼. 근데 무조건 가압류 가처분 찾는 게 아니라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어 이렇게. 근데 2-1에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이 가처분은 요 가등기의 가처분이야. 가등기 이전 안 되잖아. 그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를 해놓은 거야. 근데 3번에 또 가처분이 이렇게 줘요. 얘는 요거에 대한 가처분이에요. 어? 이 가처분은 요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기존의 요거 A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 보존에 대한 가처분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가 뭐를 했어요? 본등기를 하면 얘는 죽어요. 얘는 사는 거야.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가처분 다 죽는 게 아니라 다 사는 게 아니라 얘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가등기상의 그 시험에 이렇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중간에 이루어진 가처분 등기는 죽어요. 가압류도 죽어. 근데 뭐는 살아요? 요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산다. 요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이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맨날 여기서만 시험에 나왔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만. 요즘 추세는 어때요? 다 나와 요즘 추세는. 25회 때부터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해서 이쪽하고 이쪽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요. 가등기는 중점적 생각보다 여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 첨부정보에서는 뭐만 조심하면 돼? 인감 첨부할 것이 인감보다는 토지, 토지거래 허가, 농지, 거민 요 세 개를 알아야 돼. 허가만 받는 거죠. 거민 안 받고 농지 필요 없고. 그럼 얘는 언제 해야 돼요? 본등기 때는 받아야 된다 이거야. 또 하나 등기 필증은 본등기 할 때 누구 거 제출해야 돼요? A 거 제출해야 돼. A 거. 왜? A가 의무자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돼. 그 다음에 대상. 일부러 지문 요약 안 해놓고 길게 써놨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시문은 길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 자체는. 그 다음에 효력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할 때 누구랑 할 것이냐. 의무자 바뀌지 않는데 저기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간 거 어떻게 할 것이냐. 중간 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다 중요해요. 그래서 가등기는 해마다 빠짐없이 많게는 2문제씩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 12문제 중에서 2문제면은요 20%예요. 꽈락이 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꼭 보셔야 돼. 잠깐 쉬었다가 집합 건물 봅니다. 잠깐 쉬었다 합니다.